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중국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홍인표의 왈왈왈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은 국제부 차장의 뒤를 이어 오늘의 진행 도우미를 맡게 된 국제부 정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팟캐스트의 이 주인공이죠. 이 홍인표 국제부 에디터, 국제 에디터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홍 국장이 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을 8년 정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재서교를 못했는데요. 저는 중국과 인연을 생각해 보면은 그 2002년 8월부터 2009년 말까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7년 3개월 동안 특파원생을 했고요. 앞서 1년 동안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연구원 생활한 것까지 합치면은 8년 3개월을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이 그렇지 8년 3개월이면 거의 강산이 80%가량은 변했을 시기잖아요. 참, 그리고 또 혹시 지난번 이제 첫 번째 팟캐스트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혹시 낯익은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홍 국장은 지금 현재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이 시선집중에서 또 오랫동안 오감경제라는 코너에 패널로 참여해오고 계십니다. 홍 국장, 지난번에 첫 번째 팟캐스트 해보시니까 어떠셨던가요? 이 라디오랑 팟캐스트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라디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또 그 라디오에서 하는 거는 역시 경제고 이거는 또 역시 중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또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런 방송 진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 홍 국장께서 팟캐스트 출연 비용 전액을 국제부 회식비로 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원들 모두 지금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 현대판 포청천 이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포청천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봤던 이 드라마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포청천 하면 떠오르는 건 이 작두를 대령하라 이 대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좀 먼저 이 포청천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원래 포청천 이름은 포정입니다. 그 중국 송나라 인종 황제 때 관리를 지냈는데요. 사실 저도 청천이라는 게 무슨 호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저 청렴한 관리라는 뜻을 붙인 겁니다. 이 포청천은 청나라 때 그 스곡곤이라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삼여보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홍콩과 대만에서 만든 TV 드라마 보면은 모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의 인물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포청천 이름을 날린 것은요. 이 보면은 이 한 번 높은 관리들의 비리를 갖다 적발했다 하면은 이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악물고 상소를 올리는 건데요. 처음에 한두 번 황제가 봐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황제가 먼저 손을 들면서 삭탈관직을 하거나 아니면 죄가 중하면은 이 하옥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청천이 감찰 의사라는 일을 맡았는데 이것이 감찰 업무를 맡는데 이걸 하면서 무려 30명이 넘는 중요 대신들을 갖다가 낙마를 시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중국의 이 현대판 포청천이 나타나서 이 중국 공무원 사회가 전부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왕치산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인데요. 왕치산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1948년생 그러니까 원래 66세입니다. 66살입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최고 사정기관인데요. 특히 공산당 간부들의 비리를 갖다 적발하는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를 보면요.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서열 6위의 자리인데요. 왕치산 서기 같은 경우는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대표대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사정의 칼날을 잘 휘둘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나름 잘 휘둘렀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제 어린 시절 영웅인 이 포청천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라면 이 대충 몇 명 낙마시키는 정도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성과를 거둔 건가요? 예, 지금 수치로 보면요. 지난 2년 동안에 51명의 고위 관리를 갖다 낙마시켰습니다. 그 중국에서 말하는 그 낙마라는 것은요. 현직에 잘려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종의 이른바 이런 고위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성장급 아니면 장관급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50명 이상을 갖다 현직에서 잘라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 처리받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을 했다 이런 거고요. 거의 한국으로 치면 뭐 저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부 장관 무슨 장관 줄줄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51명을 갖다가 이미 잘랐다는 얘기고요. 또 가장 두드러진 거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던 일단 저윤캉 전 중앙정보비서기를 갖다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그동안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이라도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오랜 불문율이었는데 이번에 그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쉬차효 상장이라고 해서 인민해방군 최고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보면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 때 이른바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후진타오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이긴 했지만 이분이 사실은 민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차이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의 1인자였는데 이런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갖다 밀어주는 비호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한국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아무리 뭐 비리가 나타나도 지금 꼼짝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아무튼 이 왕치산이란 분이 배포와 강단이 대단한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라면서요. 근데 아무 경험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정을 대대적으로 하실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왕치산 석이 본인은 사실 경제 전문가였고요. 나중에 베이징 시장도 하고 또 하이난성 서기도 했지만 일선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을 맡기도 했지만 그래서 2년 전에 이분이 중앙기울 검사의 서기를 맡았을 때 모두 다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됐을까? 그런데 막상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자신을 보좌하는 중앙기울 검사의 부서기가 모두 8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모두 유경험자. 그러니까 중앙이나 지방에서 기울 검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법 분야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기 이제 이렇게 본인이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부서기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겠다 이런 의도였다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보면 중앙순시조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보면은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모두 31개가 있는데 이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다 모두 순시조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순시조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시를 돈다 할 때 그 순시 조를 짜서 순시를 그렇죠. 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멘 감찰반이죠. 그래 나가서 이제 비리를 적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7개 중앙기관, 뭐 그다음 6개 국유기업, 2개의 대학교 이런 데도 모두 다 일단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목표로는 5년 동안에 걸쳐서 280개 정도의 순시 대상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걸 모두 다 이제 샅샅이 둘러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중앙순시조라는 건 이번에 처음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중앙순시조라는 게 무슨 비리 조사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이 지금 어느 수준에까지 와 있는가 그걸 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왕치사석에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워낙 큰 나라고 조직도 크다 보니까 말씀하신 31개 성과 자치구를 둘러보는 것만도 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아주 꾸준히 사정 작업을 그렇죠. 한두 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한다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저희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저희 너무 떠드는 얘기만 들으면 좀 그러니까 지겨우실 것 같다는 좀 의견이 있어서요.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이 중국 노래 한번 좀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노래가 이 모리와라고 하는 중국 노래인데요. 이 홍 국장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예, 그 한국에 아리랑이 있다면 중국에는
모리화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중국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됐는데 이를테면 청나라 건룡 황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낙 중국을 대표하는 이런 노래라서요. 18세기 후반에 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그 작곡가 푸치니가 있지 않습니까? 예. 푸치니가 오페라 투란도트를 작곡하면서 이 모리화 곡조를 갖다가 주요 테마로 활용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떠셨나요? 잘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끝까지 못 들려드려서요. 혹시 뒷부분이 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이 최근 현대판 중국의 포청천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 뚜렷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서 이 중국 이 31개 성과 자치구에 있는 부패 이 정치인들을 샅샅이 잡아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보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왕치산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이 사람이 좀 개인사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현직 당 간부 자제나 사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자당이라는 말도 쓰고 이제 사위당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 왕치산 성인은 원래 역사학자였습니다. 서북 지방에 있는 그 산시성 그 성도가 이제 시안인데요. 시안에 있는 서북대학이라는 데서 근대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다가 베이징으로 와서 농업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변신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른바 경제 전문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만약에 자기가 공산당 간부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명한 역사학자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1990년대 그 총리를 지낸 일단 주룽지 총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룽지 총리는 일 못하는 걸 갖다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주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서 총애를 받았다는 거는 이 왕치산 서기가 얼마나 일 처리를 매끄럽게 잘하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말해준다는 거고요. 왕치산 서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넓은 의미로는 태자당,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위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인 어른이 야오일인이라고 일단 전 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야오일인 전 부총리의 둘째 딸 야오밍산하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베이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문화혁명 당시 시골로 하방을 갔습니다. 하방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지역이나 농촌으로 직접 행차해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저기 하방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문화혁명 당시에 있었던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현장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시골 농촌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하는 공장으로 가서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80년대나 이런 때 대학생들이 공장에 가서 직접 노동자의 삶을 체험해보고 그런 것과 비슷한 예, 그런 건가요? 거 타고 예, 조금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이 당시 그 수백만 명의 젊은 학생들이 이제 하방을 갔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로 지식 청년이라는 말로 이 사람들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치산하고 야오밍산은 모두 이런 그 지식 청년이었고요. 두 사람은 산시성의 그 예난이라는 이런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현지에서 사랑을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원래 베이징에서 알던 사이인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사랑이 불타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좀 진짜 변화무쌍하신 분이네요. 뭐 역사학자였다가 경제학자였다가 무슨 농사를 지었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경제부총리 딸이랑 결혼도 하고 뭐 농촌에서 뜨거운 사랑도 하고 뭐 진짜 아주 드라마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 같은데 뭐 이분이 별명이 참 많네요. 뭐 포청천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시지만 뭐 만능 해결사 혹은 뭐 최고의 소방수 뭐 이런 별명도 있다고요? 뭐 대단한 분인가 봐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뭐 아주 저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어디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주 긴급 투입되는 이런 구원투수 같은 소방대장 뭐 이런 말 해결사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무를 갖다 대부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힘든데 들어갔다가 구체적으로 보면 1997년에 그 당시는 그 IMF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역시 중국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이 그 남부 광둥성의 부성장으로 갔는데요. 그 남부 광둥성에서 있었던 많은 금융위기를 갖다 이분이 아주 일처리를 매끈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후로 최남단의 그 하이난성 그러니까 하이난도라고 해남도의 그 서기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해남도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또 부동산 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많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것이 미분양이 돼가지고 완전히 유령처럼 많은 빈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이 문제도 솜씨있게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분이 이제 두드러진 솜씨를 보인 게 그 2003년에 사스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스에 대해서 그때 좀 실감을 하시나요? 어떻게 정유진 기자는? 저는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2003년도에 제가 갓 입사해서 사회부 막내 경찰팀 기자였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도 중국에서 입국한 분이 사스에 걸려서 들어와서 국립의료원에 격리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국립의료원 앞에 뻗치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 병세를 그 실시간으로 보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2003년 사스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느끼는 일종의 공포감이랄까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마치 지금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맞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때 사스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심상치 않았냐 하면은 제가 살았던 그 베이징의 아파트에서 일대 중국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이렇게 먹는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또 손으로 지금 이렇게 단추를 못 눌러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열쇠라든가 이런 거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마디로 뭐 경제 위기면 경제 위기, 뭐 전염병이면 전염병, 뭐 못하는 게 없이 일단 뭐든지 믿고 맡기면 되는 이제 그런 분이 능력 있는 분이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사스 때 이분이 이제 베이징 시장으로 긴급 투입돼가지고 위기를 갖다 잘 해결했다. 문제가 있는 곳이면 늘 그렇죠, 이 사람부터 보내는. 네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능력으로 인정받고 뛰어난 분이어도 이렇게 이 수십 명을 날리고 이럴 정도면 사실 시진핑 주석의 암묵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인연이 있나요? 당연하죠. 이분 이제 왕치사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48년생이고요. 시진핑 주석은 195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살 왕치사서기가 많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산시성으로 하방을 갔거든요. 이 당시는 우연의 일치였는데요. 왕치산서기가 있던 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난이라는 곳이고 시진핑 주석이 있었던 곳은 예난에서 다시 80km 더 들어가는 옌촨이라는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오갈 때 왕치산서기가 있었던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할 정도로 개인적인 인연이 아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왕치산서기가 사실 당 권력 서열 6위지만은 사실상 2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왕치산 서기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시진핑 주석의 복심이라고 아,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왕치산 서기 그래 이제 반부패 정풍 운동이 거의 뭐 50명 가량의 이 장관급 인사들을 다 날렸고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제 거두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중국 부패라는 게 좀 하루아침에 한 명의 영웅으로 다 뭐 일소에 해거되기는 뭐 좀 만무한 일이잖아요, 사실. 앞으로 이 반부패 투쟁을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아주 특히 부패가 심하죠. 이게 일당 독재 체제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곳곳에 먹을 곳이 많습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참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반부패 활동이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이런 관리들도 많고요. 또 자기 재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꾼 경우도 많죠. 어떻게 보면 제보자 없이는 참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사실 그래도 시진핑 주석은 이 부패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 공산당이 망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부정부패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부패 관리들의 낭만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왕치산 서기가 공식 활동이 안 나서면 큰 끈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왕치산 서기가 안 보이면 중국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사정 작업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사실 이 왕치산 자신은 네. 털면 먼지가 안 나올까요? 왕치산 자신은 지금 왕치산 서기는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고 이번 중추절 휴가 때도 월병이라고 원래 중국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음식이 있는데 월병조차도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데 뭐 사람 속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주 깨끗한 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깨끗하니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뭐 오늘 지금 벌써 계속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뭐 이렇게 흘렀네요. 예. 뭐 아무튼 이 왕치산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 국장 오늘도 너무 유익하고 알찬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정유진 기자 아주 매끄러운 진행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수고하십시오.